오늘도 중요한 암호화폐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간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것 때문일까요?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못을 박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과연 정말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염병이 퍼짐과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경기부양책 및 지원금으로 $2,000씩 매달 달라고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짜로 돈을 한번 뿌렸더니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다시 한번 락다운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2,000씩 한 번 더 뿌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뿌리면은 거기서 그치지 않겠죠. 매달 달라잖아요. 매달.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인지 게으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 뿌리면은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자, 과연 미국과 달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와중에 비트코인 잠깐 반등하려고 했었으나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쓰자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44,832달러, 이더리움은 가까스로 $3,00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달리는 알트코인들은 또 달리고 있어요. 순환 펌핑을 맞이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이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가상자산임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하나? 법보다 공산당이 위에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들은 폐쇄가 돼버리고 개인이 거래하다 걸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데 알리페이 계정을 영구 삭제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발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 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국제 대형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국제 송금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 이름은 베리스코프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자,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교환 및 수집을 하고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까지 하는, 한마디로 누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꼬치꼬치 캐묻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 업계가 이 기존의 규제에 순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은 $10,000 이상 보고하게 될 것인가, $2,500 이상 보고하게 될 것인가, 자세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바이낸스에게 네덜란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을 보면서 몇 개가 소각됐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무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 이더리움 62,044개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타고 있어요.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스테이킹 되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방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두고 쭈기용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상황은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강세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적정 가격이 $3,00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역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역대 고점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도 세력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가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세가 너무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분석이랑 비슷한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승형 쐐기를 그리다가 밑으로 짜부러졌다. 그래서 $2,890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암호화폐 매체 AMB 크립토의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그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2890달러까지 가면은 매수 찬스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물론 비트코인도 크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더리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이 멍멍이 코인, 도지코인 재단이 다시 한번 리흐텐슈타인에 재설립되게 됐다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문위원회에 바로 비탈릭과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이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지코인 갑작스럽게 32센트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미끄러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개 목줄을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도지코인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재단의 목적은 도지코인 생태계를 지원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지코인 재단의 명분을 뒷받칠 만한 연간 후원자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디파이의 원인치 같은 경우는 여러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가장 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레이어2의 옵티미즘을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스비나 처리 스피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최근에 공산당들의 따까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저스틴 선. 최근에 이더리움 NFT 펑크 시리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자 본인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 트론 펑크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자, 항상 본인이 이더리움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부 다 베끼고 있는 저스틴 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욕이나 덜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에이다. 최근 알론조 퍼플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이 에이다 지갑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2달 반 전에 비해 가지고 2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개방이 된 상태에서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도 성황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에이다 홀더들이 스테이킹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에이다 인기와 함께 가격 상승 압력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노브그라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에이다와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버린 루나,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루나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스타테라라는 코인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서클과 파트너십을 발표한 크립토닷컴. 그들은 최근에 기관 사용자들을 위한 법정 화폐 입출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USDC와 1대1 비율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가수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최근에 본인의 아버지에 관련된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근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버지로부터 구매를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해 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유명세를 타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왕이면 인터뷰에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가지야도 한번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트위터의 CEO이자 스퀘어의 CEO 그리고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잭 돌시가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업체인 컴패스 마이닝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매체에서는 잭 돌시가 이를 통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미래 스퀘어의 캐시앱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온체인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윌리엄 클레멘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1만 1033개가 줄었다. 가파른 속도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소식인데 아직까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이더리움 때문일 수 있다.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분산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힘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주류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힘을 쪽쪽 빨아먹는다. 자, 근데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매니아들이 이더리움에 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이클 맥클론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가리가 굵어지고 있는 넘버 2 이더리움, 언젠가 그 커진 대가리로 비트코인을 들이받으면서 넘버 1 자리에 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의 전쟁이 조만간에 시작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은 올렸었던 비트코인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맞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과매수가 된 상태에서 뒤로 빠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4시간 봉 기준 약간 과매도 상태, 비트코인은 앞으로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43,000, 42,000달러 상당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5만 달러 이상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가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1차적인 목표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단 채널 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46,000달러를 뛰어넘어서 지지 확인 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쭉 빠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44,474달러, 43,768달러, 43,360달러,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 42,000달러대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마도 좀 강하게 내리면서 42,000달러 상단 부근에서 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쭉 빠지면서 36,000달러까지 사람들을 다 털어버린 후에 상승, 이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지금 해쉬리본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난 후에 비트코인은 꼭 한 번씩 떨군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뚫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떨군 다음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과거가 반복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연히도 이 문페이지 패턴과 이번 하락 시기가 다시 한번 겹치고 있는데요. 다음 보름달이 한국 시간으로 24일에서 5일 정도 뜨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하락을 한다라고 이 패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민망하지만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흥미로운 암호화폐 시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다, 재밌었다 싶으시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의 설렁탕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고요.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